유난스러운 손님이었답니다. 이 자동차 정비소에서 그를 모르는 직원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자기가 이 차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부터 여기로 이제 왔어요, 공장을. 처음으로 내 돈 주고 뽑은 차라고 애착을 많이 갖더라고. 기스나는 꼴을 못 본대요.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면에 사고가 났으면은 반대편도 좀 칠 좀 해달라고. 차에 난 작은 흠집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남자는 수시로 정비소를 찾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이 망가졌죠, 차가. 아, 이거 뭐 그냥 수리해주면 되지. 왜 뭐 꼬치꼬치 물어보냐. 자기는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났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지난 8월 19일 저녁 앞부분이 파손된 차를 맡기고 간 뒤부터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남자의 행방은 20여일 후 세상을 뒤흔든 사건과 함께 밝혀집니다. 9월 11일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차 주인인 30대 강 씨였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차에 막 불길이 시작된 그때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그는 절도, 특수강도 등 전과 22범인 김일곤이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에도 김일곤의 행적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일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불쑥 나타난 김일곤은 안락사 약을 요구했답니다.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는데요. 가도 이번엔 가도보다 크고 시카보다 작아요. 점점 다가오니까 우리가 피하면서 저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재빨리 그 사람 막 쫓아오는 사이에 막 달아들었잖아요. 동물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는 김일곤과 격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그를 체포했습니다.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김일곤. 그는 대체 왜 여성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걸까요? 그런데 범행 인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난.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반성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김일곤. 혹시 피해 여성에게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부산의 동기나 들어올 때 어떤 목적으로 매체 접근했냐부터 물어보거든요. 차하고 그 핸드폰을 뺏으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와 휴대폰이 필요했을 뿐이랍니다. 때문에 김일곤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여성을 노렸다는데요.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답니다. 용변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용변 보게 하려고 가는데 피해자가 도주를 했습니다. 피해자를 제압을 해서 그런 상태에서 목을 줄였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강 씨의 가족들은 그의 범행이 단순한 강도살인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죽이기만 죽이고 했겠지. 근데 이렇게 몇 군데를 찍었다 보니까 그렇게 상처가 낼 정도의 변화를 있었다고 해요. 그를 원을 줄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피해 여성 강 씨의 시신은 주요 부위가 크게 훼손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역시 김일곤이 시신에 남긴 흔적에 주목합니다. 시신에다가 그런 성적인 그런 흔적을 남겼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이 김 씨가 여자를 납치를 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마도 애당초부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젊은 여성을 노린 게 아니냐. 대체 그의 진짜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김일곤을 격투 끝에 검거한 경찰이 그를 제압한 뒤 무언가를 발견했답니다. 이제 흉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무조건 꺼내다 보니까 그게 뭐가 적혀 있는 메모지라는 걸 저희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노란색 종이 2장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총 28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명단 대상자들 전체에 대해 보복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명 살생부라 불리는 김일곤의 메모. 하지만 그 속에 피해 여성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원한도 없는 처음 보는 여성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김일곤이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영등포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판사님한테 다른 소리 내가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영등포 폭행 사건 때 제가 피의자였는데 가해자로 돼갖고 지금 벌 50만 원. 자, 들어갈게요. 아니 그런 거를 이래가지고 내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김일곤은 이 모든 것이 한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라며 그의 실명까지 거론했는데요. 대체 김일곤이 말한 권모 씨는 누구일까요? 어쩌다 그를 향한 복수에 강 씨가 희생된 걸까요? 다 죽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K 씨가 맨 먼저 대상이었기 때문에 K 씨를 살해하기 위해 K 씨를 유인할 여자와 차량, 휴대폰을 마련할 목적으로 젊은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문의 남자 권 씨는 김일곤이 작성한 살생부 메모의 첫 번째 인물이랍니다. 대체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금년 5월경 영등포 먹자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 운전자 K씨와 주행 시비로 시작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상대방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초 이곳을 지나던 노래방 주인 권 씨와 김일곤 사이에 폭행 시비가 있었고 가해자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김일곤이 권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곤은 젊은 여성을 납치해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한 뒤 폭행 사건의 상대인 노래방 주인 권 씨를 유인해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김일곤은 일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극적으로 탈출해 미수에 그쳤는데요. 일산에서의 첫 번째 납치 시도가 실패하자 김일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천안으로 내려가 결국 강 씨를 납치한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에 꼭 필요했던 여성을 살해한 걸까요?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원래 계획에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어 K씨에 대한 복수가 실패할 것 같다는 울분에 시신 일부를 훼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세게 저항하는 강 씨를 살해한 김일곤은 자신의 복수 계획이 어긋나자 홧김에 그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방 주인 권 씨는 자신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죠. 저 때문에 무고한 여자가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또라이라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살해 동기, 시신 세는 이유를 다 저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김일곤 진술에만 의해서. 김일곤과의 악연은 올해 5월 초에 시작됐다는데요. 차량 운행 중에 오토바이를 탄 김일곤과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끼어들기를 해서 제가 경고 의미로 경적을 울렸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반말로 계속 욕설을 하길래 사람들도 많고 해서 자리를 뜨려니까 제 팔 손톱 같은 걸로 확 잡아당겨서 팔에 상처도 났고 벌금을 멀고 나서도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집에 생활비도 없고 돈이 필요하니까 네가 이걸 돈을 내줘라. 그때부터 언쟁이 시작된 거죠.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부터 김일곤은 이를 대신 내달라며 권 씨에게 2달 동안 무려 7차례나 찾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왜 왔어? 이러니까 죽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얼른 죽여, 차에 타봐. 그러면서 차문을 열어줬어요. 타라고 손을 보니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안 타요. 내리려니까 문을 탁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답니다. 권 씨는
자신을 유인할 목적으로 여성을 납치했다는 김일곤의 말이 터무니없다는데요. 여성을 고용해서 접대하는 노래방은 아니에요. 막말로 김일곤이가 죽이려고 그랬으면 만났을 때 찔렀을걸요. 7번 다 등 돌리고 걸어가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찾아와서 돈을 요구한 거지. 만약 김일곤이 복수를 마음먹었다면 자신을 죽일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김일곤은 이번 살인이 살생부 속 권씨 때문이라 했지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살생부 속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살생부 메모에 적힌 의료진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치과 선생님들이 되게 울먹이면서 힘들어하세요. 딱 3번 왔는데 막 몸살이 찾을 정도로. 그들에게 김일곤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환자랍니다. 막 소란 피우고 난동 부리면서 켈린 가지고 컴플레인을 계속 거니까 너무 심한 욕도 하고 거기 있는 여자 선생님들 막 다 때리려고 계속 막 윽박지르고 사실 뭐 거의 폭행이에요, 폭행. 그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의료진은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 후 1년이 넘도록 김일곤이 병원을 다시 찾은 적은 없답니다. 대체 그는 왜 이런 메모를 작성한 걸까요? 굉장히 성격이 뒤틀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적대감이 타인에게 심한 사람들은 일종의 그 적대감이 삶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대감의 리스트는 그 사람에게는 이 어떤 삶에 생존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런 쪽지는 망상이 있는 사람들, 피해 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 감시한다거나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거나 그런 것들을 일기처럼, 왜냐면 말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김일곤의 메모는 구체적인 복수 대상이라기보단 그저 분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김일곤의 메모엔 1992년 자신을 수사한 형사와 재판한 판사, 그동안 다녔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28명의 이름이나 직업이 올라 있습니다. 갓 20살을 넘겼을 때부터 교도소에 드나들기 시작해 전과 22범으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낸 김일곤. 2013년 초 출소한 김일곤이 찾아간 곳은 노숙인 자활시설이었습니다. 1년 남짓 이곳에서 머물렀다는데요. 그럼 빨리 나가서 잘 생활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다쳤을 때 빼놓고 쉰 적이 없어요. 돈을 모으셔서 원동기 시험도 돈 내고 따셨고, 오시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또 공장에 취업을 하셔서 공장에서 또 일을 하셨고. 시설에서 제일 처음 김일곤이 한 일은 원동기 면허 취득이었답니다. 자신의 전과에서 빠지지 않던 무면허 운전의 고리를 끄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활 의지가 강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별로 친한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도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고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고시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혼자 생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진퇴소를 하셨습니다. 퇴소하실 때 오토바이가 있으셨어요. 제가. 그 후 김일곤은 식자재 배달을 하며 나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돌변해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결국 잔혹한 살인까지 저지른 걸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이제 어떤 범법행위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생활이 확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를 갖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노래방 주인과의 말썽으로 벌금형이 나오면서 그냥 인생이 확 추락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주장대로 노래방 주인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본인이 납치를 한 그 시점에 머릿속에 납치를 떠올리고 납치한 거냐? 그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성의 시신에 남은 흔적이 결국에는 결과예요. 성 아니고는 여성의 시신을 그런 식으로 훼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검거된 이 상황에서 뭐 노래방 주인과의 과거의 원한들을 김일곤이 떠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국은 범죄자의 변명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바로 그게 아마 김일곤이 원하는 바가 아닐지. 그러니까
김일곤의 진짜 범행 동기는 노래방 주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결국 김일곤은 강도살인, 사체 손괴, 방화,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여전히 그는 담담하고 태연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잘못한 거 없으시다고 생각하세요? 김일곤은 피해 여성 강 씨에게 끝까지 참회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그의 변명에 휘둘려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 여성 강 씨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